그리스 신화, 제우스의 초기 러브스토리. 신들의 왕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바람둥이입니다. 그의 연애 이야기만 써놓아도 두꺼운 책 한 권이 완성될 정도죠. 그러나 제우스의 연애사는 단순한 연애나 불륜만은 아닙니다. 제우스가 관계를 맺은 여성들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확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의 초기 연애사입니다.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 메티스. 제우스는 타이타노마키아, 즉 타이탄과 올림포스 신들 간의 대전쟁 중에 오케아니드인 메티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메티스는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녀는 제우스가 자신의 아버지인 크로노스와 맞서려고 할 때 가장 좋은 협력자들은 바로 크로노스가 먹어치운 제우스의 형제들이라며 강력한 구토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에게 타르타로스에서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르스를 해방시키라고 제안했으며 그들은 엄청난 힘으로 올림포스 신들을 도왔습니다. 제우스는 그녀의 조언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능과 전략적 사고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제우스는 메티스를 찾아 그녀가 동반자가 되어 조언해주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꽃을 피웠고 메티스는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푸스 산에서 열린 성대한 연회 중 제우스에게 배신을 당한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불길한 예언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메티스가 그녀보다 더 지혜로운 딸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녀의 두 번째 아이인 아들이 제우스를 전복시킬 만큼 강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제우스는 이 예언을 듣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 운명이 실현되지 않도록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우스는 그의 왕좌와 통치를 보호하기 위해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태도로 메티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우스는 메티스에게 장난스러운 게임이라며 누가 더 작은 크기로 변신을 할 수 있나를 내기하자고 하고 먼저 개구리로 변신했습니다. 제우스를 믿은 메티스는 그의 속임수를 모른 채 개구리보다 훨씬 작은 파리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상태의 제우스가 파리로 변신한 그녀를 그대로 삼켜버리고 예언을 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메티스는 이미 그들의 딸 아테나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제우스 안에서 메티스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갑옷과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미 제우스가 여러 여성들과 인연을 맺고 심지어 헤라와 결혼한 이후 언제부턴가 제우스는 극심한 두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 그는 지혜와 기술이 좋은 프로메테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을 가진 신으로 제우스의 머리를 열기 위해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갈라진 틈에서 아테나는 완전히 성장하고 갑옷을 입은 채로 나타났으며 이는 메티스의 솜씨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티스가 제우스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인 아들에 대한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언은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으며 아테나는 실제로 그녀의 어머니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녀의 출생의 특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테나는 항상 제우스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메티스 역시 제우스 안에서 계속 살아가며 그에게 지혜와 지침을 제공했고 이때부터 제우스에게 지혜가 샘솟았다고 전해집니다. 제우스의 두 번째 부인 테미스. 제우스의 두 번째 사랑은 법과 질서의 여신 테미스였습니다. 그는 많은 로맨틱한 모험으로 유명했지만 테미스와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우주의 초기 세상이 아직 젊고 신들이 그들의 지배를 확립하고 있을 때 제우스는 지혜와 동맹을 찾기 위해 하늘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가 천상의 영역을 돌아다니던 중 그는 고요하고 빛나는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테미스였으며 그녀는 별빛의 고요한 강가에서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그녀의 지혜와 차분한 권위의 아우라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테미스가 혼란스러운 세상에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주는 것을 감탄했습니다. 그는 테미스에게 정의와 질서가 지배하는 우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테미스는 그와 함께 우주의 균형을 가져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정의, 질서, 운명의 측면을 구현하는 여러 중요한 신들을 낳았습니다. 먼저 호라이라고 불리우는 세 자매를 낳았는데 법적 질서의 에우노미아, 정의의 디케, 평화의 에이레네로 이들로 하여금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이라이 역시 세 자매였으며 생명의 실을 찾는 클로토, 생명을 측정하는 라케시스, 생명을 자르는 아트로포스로 운명의 여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황금 왕좌에 앉아있는 책임의 무게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우스는 점점 더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테미스와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균형과 공정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테미스는 제우스의 점점 더 독재적인 태도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어느 날 제우스는 생명이 유한한 세상에 대한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테미스는 제우스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그가 필멸자들에게 강요하는 폭정을 강조했습니다. 제우스는 결단력과 결의로 그의 행동이 그들의 영역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미스는 슬픔에 가득 차서 제우스가 길을 잃었고 정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우스는 자신의 판단이 의심받고 있다고 느끼며 분노가 커졌습니다. 그들 사이의 긴장은 말하지 않은 말들과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테미스는 더 이상 제우스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우스는 소중한 동맹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자존심은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테미스는 제우스에 맞서더라도 정의를 지키기로 결심하며 올림푸스를 떠났습니다. 제우스의 세 번째 연인 에우리노메. 제우스의 세 번째 사랑은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딸인 타이탄 에우리노메였습니다. 어느 날 고요한 강가를 거닐다가 그는 부드럽고 멜로디컬한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제우스는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곧 황금빛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초원을 발견했습니다. 초원의 중심에서 그는 타이탄 여신 에우리노메가 님프들과 함께 우아하게 춤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우리노메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매혹적이었으며 그녀의 모든 발걸음은 자연의 음악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즉시 반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춤추는 모습을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며 그녀의 웃음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던 제우스는 앞으로 걸어갔고 그의 존재는 주목을 끌었습니다. 님프들은 춤을 멈추고 경의를 표하며 절을 했습니다. 강력한 존재를 감지한 에우리노메는 제우스가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눈에는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제우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에우리노메는 미소를 지으며 신들의 왕의 관심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곧 그들은 카리테스, 즉 그레이스라고도 불리는 여신들을 창조했습니다. 카리테스는 매력, 아름다움, 자연, 인간의 창의성, 그리고 다산의 여신들이었습니다. 세 명의 카리테스는 광채의 아글라에아, 환희의 에우프로시네, 즐거움의 탈리아로 불렸습니다. 제우스의 네 번째 연인 데메테르. 신들의 왕 제우스는 항상 아름다움과 힘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농업과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가 땅을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그녀의 헌신과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들판을 우아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존재가 성장과 풍요를 가져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우스는 그녀의 강인함과 자연을 다스리는 부드러운 힘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의 아름다움에 끌렸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가 돌보는 땅처럼 빛나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인간으로 변장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데메테르는 그의 진짜 정체를 모른 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데메테르는 그녀의 지식과 땅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고 제우스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까워지자 제우스는 데메테르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습니다. 데메테르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고 제우스를 경계했습니다. 데메테르는 제우스로부터 도망가기로 결심하고 뱀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데메테르의 변신을 본 제우스도 뱀으로 변신하여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변신한 제우스와 데메테르는 서로 얽히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제우스의 힘과 데메테르의 대지와 풍요의 힘을 결합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세상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결합으로 딸이 태어났으며 나중에 저승의 여왕이 될 페르세포네였습니다. 제우스의 다섯 번째 연인 무네모시네. 고대 피에리아 땅, 산과 바다 사이에 자리 잡은 곳에서 기억의 타이탄 여신 무네모시네는 종종 푸르른 초원과 고요한 숲을 거닐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맑은 시냇가를 따라 산책하던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강력한 왕 제우스였으며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변장하여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네모시네는 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목동의 온화한 태도와 친절한 눈빛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고 그녀는 그의 매력과 지성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무네모시네는 그의 말을 열심히 들으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해가 지고 하늘이 짙은 보라색으로 변할 때 제우스는 무네모시네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들은 함께 밤을 보냈고 그들의 결합은 깊은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우스와 무네모시네는 9밤을 함께 보냈고 각 밤마다 9 뮤즈 중 하나를 잉태했습니다. 첫 번째 밤 서사시의 뮤즈인 칼리오페, 두 번째 밤 역사 뮤즈인 클리오, 세 번째 밤 사랑시의 뮤즈인 에라토가 잉태되었습니다. 그 뒤 순서대로 음악의 뮤즈, 에우테르페, 비극의 뮤즈, 멜포메네, 신성한 찬가의 뮤즈, 폴리힘니아, 춤의 뮤즈, 테르푸시코레, 희극의 뮤즈, 탈리아, 마지막 9번째 밤에는 천문학의 뮤즈인 우라니아가 잉태되었습니다. 이후 제우스는 그의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인 헤라를 만나게 됩니다.